No problem. 이른 아침 마드리드에서 출발해 4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그라나다. 호텔 앞에 도착해보니 기분 좋은 낮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리듬감 넘치며 분주했던 마드리드를 벗어나 소박한 도시 그라나다에 들어서자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것처럼 공기가 한결 포근하게 느껴졌다. 체크인 시간 전이라 방은 아직 준비 중이었고 그라나다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밖에 없었던 우리는 짐만 던져두고 곧장 밖으로 나섰다. 그라나다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 시에라 네바다 산맥 아래 자리한 도시다. 800년 가까이 무슬림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1492년 카톨릭 군주들이 들어서면서 이슬람식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지만 오늘날까지도 도시 곳곳에는 이슬람, 기독교, 유대 문화의 흔적이 층층이 쌓인 채로 남아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한 도시 안에서 공존하는 점, 그 역사들이 마치 한 권의 책처럼 겹겹이 쌓여있다는 점이 바로 그라나다가 특별한 이유다.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성당이라는 공간을 무지 좋아하는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도시를 상징하는 성당에 먼저 들렀다. 1492년 레콘키스터 직후 옛 모스크 위에 세워진 성당. 겉으로 보기만 해도 이 도시가 지나온 시간이 한눈에 들어왔고 스페인 최초의 르네상스 양식 성당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여긴 성당에 입장하기 위해 찾은 왕실 대성당이 보이는 뒤편인데 웅장하고 권위적인 개선문 양식의 파사드와는 달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매력이 느껴진다. 성당 내부는 촬영 금지라 영상은 안 남겼지만 아름다운 색감과 과감하고 화려한 바로크 장식, 그리고 페르디난도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무덤이 있는 로열 채플 카피아 레알까지 이 성당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무게 모두 인상적이었다. 이제 대망의 알람브라 궁전을 앞두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다. 식당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구글 리뷰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로컬 피플의 추천만큼 믿음 가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 내내 최애 맛집은 어디인지, 퇴근하고 제일 자주 가는 곳이 있는지 묻고 다니며 꽤 많은 덕을 봤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호텔 스태프에게 추천을 받아 찾아온 곳이다.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저 높이 알람브라가 시야에 들어온다. 큼지막하게 썬 감자의 스모키한 소스가 얹어 나오는 이 나라의 국민 타파스, 파타타스 브라바스. 푹 익힌 속꼬리를 바삭한 페이스트리 안에 넣어 오븐에 구운 라보데또로. 실패 없는 선택이었다. 비주얼도 향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포르투기스 에그타르트와 커피로 후식까지 꽉꽉 채운 뒤 우리는 드디어 알함브라로 향했다. 알함브라는 13, 14세기 무슬림 나스리드 왕조에 의해 지어진 수만 평에 달하는 궁전 컴플렉스다. 과학과 건축이 융성하던 시대, 나스리드 왕조의 권력과 미학 그리고 신앙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알함브라는 사실상 하나의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느낌이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에는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 헤네랄리페 정원, 알카사바 요새 그리고 나스리드 궁전이 자리한다. 우리는 헤네랄리페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했다. 천국의 정원이란 뜻을 갖고 있는 헤네랄리페는 왕족이 자연 속에서 쉬며 머리를 식히기 위해 만들어진 정원이다. 이슬람 건축에서 정원은 이상적인 세계, 즉 천국을 은유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과하게 화려하지도 무언가를 과시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요소 하나가 시선을 끌기보다는 공간 전체가 자연스럽게 머물게 만드는 느낌이다. 1492년 그라나다가 카톨릭 군주들에게 넘어가면서 이슬람 시대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알람브라는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모습을 거의 예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남았다. 그 배경에는 이곳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충분히 이해했던 페르디난도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판단이 있었다. 너무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아 부수기엔 오히려 정치적 문화적 손실이 더 크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 그들은 이 궁전을 지워버리는 대신 자신들의 건축을 덧붙이기로 한다. 후대 두 왕의 손자인 카를로스 5세가 본인의 이름을 따 지은 궁전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결국 페르디난도와 이사벨라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알함브라는 이슬람과 기독교 시대의 건축 예술과 미학을 모두 갖춘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그라나다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알함브라를 걷다 보면 계속해서 물을 만나게 되는데 낮게 흐르는 물길 위로 초록이 뒤덮인다. 분수처럼 튀어오르지도 않고 과시하듯 흐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도 늘 곁에 존재한다. 알함브라에서 물은 장식이 아니라 설계의 중심에 가깝다.
이번 여행 동안 이태리에서 본 건축에서는 물이 분수와 조형을 통해 시각적 중심이 되고 권력과 풍요를 과시했다면 이곳의 물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듯하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수로로 끌어온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슬람 건축에서 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할 존재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알람브라의 물은 공간을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연결시켜준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다 보면 성벽과 구조물이 하나둘 늘어나고 알람브라는 조금씩 도시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성벽 안쪽에는 알람브라를 지키는 최전선, 방어를 담당하던 알카사바 요새가 자리한다. 돌로 쌓은 타워와 성벽 사이를 걷다 보면 왜 이곳이 단순한 요새를 넘어 나스리드 왕조의 권력의 상징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정원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까지 느껴지면서 견고하게 쌓여있는 돌들이 권력과 방어의 메시지를 묵직히 전한다. 알카사바의 타워 위로 올라서면 시야가 탁 트이며 알함브라는 물론 그라나다 도시 전체와 멀리 시에라 네바다 산맥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토론토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하늘을 가르는 건물들로 빼곡한 스카이라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속도를 증명하려는 높이도 새로움을 과시하는 반짝임도 없는 마치 역사책이 펼쳐져 있는 듯한 이 모습은 유난히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타워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우리는 또 다른 시대가 더해진 카를로스 5세 궁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말했듯 나스리드 왕조가 몰락한 이후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드의 후계자였던 손자 카를로스가 스페인 왕위에 올랐다. 그는 기독교 왕권과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알함브라 한가운데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을 신설했다. 왕조 교체 후 권력 전환과 시대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알함브라 속 또 다른 역사적 레이어다. 이번 여행 중 이태리에서 본 수많은 권력 표현 방식들과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공간이다. 정사각형 구조 안의 원형 코트야드는 순간적으로 이태리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대칭과 질서가 지배하는 이 공간은 기존의 알람브라의 인상과는 뚜렷이 구분되며 그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특히 다음으로 보게 될 전형적인 이슬람 건축 양식의 나스리드 궁전과의 대비는 더없이 명확하다. 짧은 휴식 후 마지막으로 나스리드 궁전으로 향하는 길이다. 알람브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나스리드 궁전. 이 궁전은 1492년 나스리드 왕조의 몰락과 함께 이슬람 왕조의 궁전으로서의 역사를 마쳤다. 그때까지 정치와 행정 그리고 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왕권의 중심이었다. 13, 14세기에 걸쳐 건설된 이 궁전은 극도로 정교한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 아직 그 어디에서도 이 정도의 섬세함은 마주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교하고 복잡한 이슬람 예술과 서예의 향연이 펼쳐진다. 벽을 가득 채운 아라빅 문구들은 대부분 이슬람의 신 알라를 찬양하는 글귀들이라고 한다. 아라베스크 장식은 끝없이 이어지며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마치 시작과 끝이 없는 공간 속에 들어온 듯 시간 감각마저 흐려뜨린다. 시선을 공간 전체로 옮겨보면 나스리드 궁전의 공간 경험은 물과 빛을 통해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물과 빛의 흐름을 따라 공간의 분위기와 감각 역시 끊임없이 달라진다. 나스리드 궁전의 방들은 팔라시오 데 꼬마레스를 중심으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계산해 설계되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나스리드 궁전의 중심 팔라시오 데 로스 레오네스, 사자의 중정이다. 12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이 분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궁전 곳곳으로 물을 나누어 보내는 출발점이자 이 궁전 설계의 중심이다. 사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물은 네 방향으로 나뉘어 조용히 흘러간다. 이곳에 서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건 섬세한 장식과 빛이지만 귀에 남는 건 바닥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다. 이곳의 분수와 수로 그리고 반사되는 연못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정화와 천국 그리고 삶의 흐름을 상징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나스리드 궁전은 그저 보는 공간이 아니라 듣고 머무르고 느끼는 공간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시선을 천장으로 옮겨보면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는 무카르나스 장식이 펼쳐진다. 얼어붙은 고드름 혹은 벌집처럼 보이는 이 이슬람 건축 장식 기법은 석고를 틀에 부어 같은 모양으로 찍어낸 뒤 현장에서 하나하나 붙여 완성한 것이다. 엄청난 계산과 초인적인 노동의 결과물인 셈이다. 알함브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여태껏 보아온 그 어떤 건축과도 달랐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이 스며든 건축은 자연을 사랑하는 나에게 감동을 넘어선 하나의 충격처럼 다가왔다. 하루만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유난히 아쉽게 느껴질 만큼 그라나다의 숙소는 마음에 쏙 들었다. 남녀 사이즈에 각각 맞춰 준비된 로브와 슬리퍼,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와 고데기, 베드사이드에 놓인 작은 보석함까지 방 구석구석에서 편안하게 머물다 가라는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이번 허니문 동안 6곳의 숙소에 머물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평점 별 5개짜리 호텔이다. 저녁을 먹기 위해 반짝이는 도심을 뒤로하고 벽돌과 돌바닥, 가로등 불빛이 어우러진 골목을 탐험하듯 걸어간다. 관광지가 아닌 로컬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듯한 골목길. 여행 중 마주치는 이런 소소한 순간이 참 좋다. 저 멀리 오후에 다녀온 알람브라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의 식당이다.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을 다시 걷다 보니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라나다의 수로다. 처음엔 왜 길 중간이 이렇게 푹 꺼져 있지 싶었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물길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 수세기 전 무어인들은 산에서 도심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도시 곳곳에 정교한 수로를 설계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물의 흐름이 중력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펌프 하나 없이 언덕 위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다니 지금 봐도 믿기 어려운 기술력이다. 이곳은 까이에 깔드레리아 누에바. 알바이신으로 들어서는 메인 상점 골목이다. 그라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인 알바이신은 무슬림 시대의 금속공예와 생활용품을 만들고 거래하던 상업지구였다고 한다. 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알바이신 주민들이 도시 중심으로 오가던 오래된 생활의 길인 것이다. 동네 입구부터 쭉 이어지는 이 좁은 골목에는 이국적인 색과 패턴의 기념품 가게들과 아랍 티하우스들이 줄지어서 골목 전체가 하나의 풍경을 이룬다. 낮에 놓쳤던 그라나다 성당의 정면을 보기 위해 다시 온 이곳. 성당 벽을 타고 흐르는 조명 덕분에 밤에 마주한 성당은 낮과는 또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라나다는 꼭 다시 오고 싶은 도시다. 밤과 낮, 골목과 궁전, 물길과 물소리. 그 어느 하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아쉬움을 천천히 접어두고 우리는 허니문의 마지막 도시, 세비야로 향했다.